나는 총을 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은행에 간 적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형사는 확신했다. 법은 그 확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옳았는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대전의 한 은행 지하주차장. 현금 수송차가 도착했다. 은행 직원이 가방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앞을 가로막았다. 두 명의 남자가 내렸고 그들은 복면을 쓰고 있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곧 총성이 울렸고 은행 직원이 쓰러졌다. 범인들은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사라졌다. 그런데 그들은 출구로 향하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 벽을 여러 번 들이받으며 빠져나갔다. 당황한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500m 떨어진 다른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를 버렸다. 트렁크에는 인화성 물질이 들어 있었다. 자동 발화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문이 잠긴 채로 공기가 통하지 않아 불이 붙지 않았을 뿐이다. 흔적을 모두 지우려 했다. 그들은 계획 범행이었다. 곧 경찰이 움직였으며 2만 명을 조사했다. 13만 5천 장의 몽타주를 배포했다. 동종 전과자 명단을 뒤졌다. 은행 직원들도 조사했다. 현금 수송업체 관계자를 전부 불렀다. CCTV를 분석했으며 차량 번호도 추적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범행 차량은 도난 차량이었다. 지문도 없었다. 휘발유로 닦아낸 흔적이 있었다. DNA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사건은 굳어졌다. 8개월이 지났다. 그때 제보가 들어왔다. 그날 그 시간 수상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경찰은 움직였다. 20대 남성 3명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송모 씨, 김모 씨, 그리고 또 한 명.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뚜렷한 직업이 없었다. 범행 시간대 알리바이가 명확하지 않았다. 진술이 흔들렸다. 형사는 이들을 대전의 한 기동대로 데려갔다. 수갑이 채워졌다. 신문실 문이 닫혔다. 그날 어디 있었어? 집에 있었습니다. 몇 시에? 아침부터요. 누가 봤어? 아무도 못 봤습니다. 형사는 다시 물었다. 은행 근처 간 적 없어? 없습니다. 차 몰 줄 알아? 예, 권총 만져본 적 있어? 없습니다. 대답이 흔들렸다. 시선도 흔들렸다. 형사는 확신했다. 이들이다. 신문이 계속됐고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다. 그 후 진술이 바뀌었다. 그날 밖에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형사는 압박했다. 정확히 말해. 어디 갔는지 그려봐. 네가 한 거 맞지? 6일이 지났다. 한 용의자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했습니다. 형사는 멈췄다. 뭘? 은행에 갔습니다. 총은? 쐈습니다. 자백이었다. 형사는 진술서를 받았다. 그는 썼다. 형사는 진술서를 읽고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여기로 갔다고 했잖아. 다시 써. 종이가 바뀌었다. 그는 다시 썼다. 형사는 또 읽었다. 이번엔 보지 말고 네가 쓴 거 말해봐. 그는 말했다.
형사가 원하는 대로 나머지 2명도 자백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언론들은 보도하기 시작했다. 영은행 강도살인 사건 8개월 만에 검거, 용의자 3명 자백 확보, 일용직 노동자들 생활비 때문에 범행. 형사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이들입니다. 자백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랐다. 영장실질 심사가 시작됐다. 판사가 물었다. 피의자, 할 말 있습니까? 용의자가 말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때렸습니다. 6일 동안 맞았습니다. 목 뒤를, 허리를, 가슴을 때렸습니다. 모포로 감싸서 방망이로 쳤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거짓으로. 판사가 검사를 봤다. 물증은 있습니까? 검사는 침묵했다. 권총은? 없습니다. 범행 차량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자백 외에는? 진술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진술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자백의 물적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강압수사 주장이 있습니다. 판사는 판결했다. 증거 불충분. 구속영장 기각. 3사람은 풀려났다. 하지만 형사는 믿지 않았다. 저들이 범인입니다. 자백했습니다. 3명 모두 자백했습니다. 진술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은 말했다. 자백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백은 번복될 수 있다. 자백은 강요될 수 있다. 자백은 거짓일 수 있다. 그래서 물증이 필요하다.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다.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형사의 확신은 증거가 아니다. 사건은 다시 미제가 됐다. 언론이 보도했다. 오은행 강도살인, 용의자 석방.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 기각. 사건 원점으로. 형사는 끝까지 믿었다. 저들이었다. 20년이 지났다. 용의자 3명은 누명을 쓴 채 살았다. 취직을 했다가 잘렸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 그 사건 아니야? 자백했다며? 풀려났다는 건 증거가 없어서지. 안 한 건 아니잖아. 그들은 말했다. 저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진범은 잡히지 않았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였다. 형사의 확신만 남았다. 2018년 대전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이 움직였다. 사건 현장에 남았던 유류품을 다시 꺼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감정을 의뢰했다. 기술이 발전했다. 20년 전에는 찾지 못했던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손수건. 그 안에 DNA가 남아 있었다. 4년간 광범위한 대조 작업이 시작됐다. 금강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였다. 2022년 8월 25일 경찰이 발표했다. 진범을 검거했습니다. 이승만, 이정학 50대 남성 2명 21년 전 범행 당시 30대였다. 용의선상에 한 번도 오른 적 없는 인물들이었다. DNA가 일치했다. 이들은 자백했다. 제가 쐈습니다. 돈은 나눠 가졌습니다. 권총은 망치로 깨서 버렸습니다. 진범이었다. 20대 용의자 3명은 아무 관련이 없었다.
21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진실이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아니었다는 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경찰은 대답했다. 당시 수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2주 후 경찰은 공식 사과했다. 21년 만이었다. 형사는 확신했다. 자백이 있었다. 3명 모두 자백했다. 진술이 일치했다. 알리바이가 불명확했다. 직업이 불안정했다. 그래서 범인이라고 생각했다. 법은 멈췄다. 자백은 증거가 아니다. 정황은 확증이 아니다. 의심은 유죄의 근거가 아니다. 물증이 없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그래서 풀어줬다. 21년 후 진실이 드러났으며 형사는 틀렸다. 법은 옳았다. 하지만 그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 사람은 범인으로 살아야 했다. 형사의 확신과 법의 판단 사이에는 증거라는 이름의 선이 있다. 형사는 그 선을 넘으려 했다. 법은 그 선을 지켰다. 하지만 그 선을 지키는 동안 누군가는 범인으로 낙인 찍혔다. 그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진범은 21년간 자유로웠다. 당신이라면 형사의 확신을 믿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이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는 많은 의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끝내 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법은 증명되지 않은 의심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여기까지였습니다.